은퇴 후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그 첫 번째 비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일까요? 아니면 기본일까요?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의 자산이 곳간형인지 우물형인지 파악하라인데요. 네. 경아 씨는 어떤 형인가 좀 짐작이 가세요, 저 의미가? 곳간은 이게 뭔가 이렇게 나의 곡식을 채우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나의 자산이 채워지는 거고 우물은 계속 이렇게 물이 샘솟는 거니까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채워지지도 않고 샘솟지도 않아. 아쉽네요. 파야 돼요. 하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그 채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은퇴 자산을 준비할 때는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하나는 곳간형 자산이 있고요, 하나는 우물형 자산이 있는데 곳간형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 창고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거기에 짐도 쌓아놓고 그렇죠. 그러나 아무튼 자산에 있어가지고 곳간형 자산은 현금과 예금과 적금과 그리고 채권 그리고 부동산 같은 우리가 가격을 평가할 수 있고 현금화시킬 수 있고 목돈이 필요할 때는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게 곳간형 자산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우물형 자산이 될 수가 있겠죠. 우물형 자산은 한번 물 떠먹어도 계속 샘솟잖아요. 네. 그렇죠. 우물형 자산이라는 게 바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그리고 주택연금, 개인연금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달에 한번 떠먹는다 하더라도 또 다음 달에 또 떠먹을 수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떠먹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이 필요한 것이죠. 네. 이게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잘 섞이는 게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매월 쓰는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물형 자산에서 은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의료비라든지 또는 어떤 목돈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곳간형 자산으로 마련하는 것이 되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곳간도 비어있고 우물도 말라있다면 바로 다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공적 연금, 그러니까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제대로 챙겨라. 어르신들이 매달 받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적 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기초연금 가지고 계시면 일정한 노후가 해결되는데 이걸 제대로 챙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건가? 기초연금이라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뭐 재산이 있거나 차가 있거나 집이 있거나 이러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기초연금은 딱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65세 이상이셔야 됩니다. 예. 그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1, 2, 3등은 못 받으시는 거고요. 4, 5, 6, 7, 8, 9, 10등까지는 다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국가가 연금 드리는데 얼마 드리고 있냐면 한 달에 월 33만 4천 원씩 드리고 있고요. 부부가 받으시는 경우에는 20% 감액되긴 하는데 최대 53만 4천 원까지 매달 국가가 여러분에게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초연금 받으실 때는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이 소득 인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월 34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독 가구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213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기초연금 자격이 돼서 매달 33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이 해당이 되시는 거거든요. 뭐 내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산다 이러면 안 되시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다 자격이 되십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기초연금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국가가 알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하셔야 돼요. 뭐 신청을 해야 해요? 네,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으신 분들이 20만 명이시라고. 세상에. 20만 네. 원 많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받다가 탈락하신 분도 계시고 못 받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자격 기준이라는 것이 매년 바뀌고요. 내 자산도 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평생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 있으신 분들은 계속 내가 기초연금에 대해 관심 가지시면서 자격이 되는지 계속 파악해 보시면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신청해봐야 하고 또 매년 바뀔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공적 연금이 국민 누구나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국민연금이요, 언제 어느 때 받느냐에 따라서 30% 이상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대요. 30%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다고? 그러니까 알면 제대로 챙겨받고 모르면 못 받는 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번 기사 보실까요?
국민연금 일찍 받는 수급자 85만 명에 달한다. 왜 그럴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일단 궁금한데요. 이걸 빨리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늦게 받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국민연금은 제가 지금 매달 내고는 있지만 네. 내면서도 이게 고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불안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1년이라도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좀 받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빨리 있거든요. 받아 먹어야 된다. 네. 많아서 일찍 타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게 그래도 국가에서 하는 건데 정말 그렇게 쉽게 고갈이 될까요?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뭐 이자 이런 게 더 붙어서 혹시 월 수령액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오. 예, 전 그래서 최대한 늦게 받아보려고 합니다만. 예, 박태원 아나운서께서 정답이십니다. 진짜? 예. 그래서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연금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 불만이라든지 또는 우려 사항들이 있으시죠. 네. 예를 들어서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무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아무튼 기본연금으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연금,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삼고 여러 연금 제도들을 포트폴리오로 짜셔가지고 노후 대비 은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65세부터 받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국민연금은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도 있고 최대 5년 이후에 70세부터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장단점이 있거든요. 예, 장단점은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국민연금 65세부터 100만 원씩 받는다고 기준으로 하면 최대 5년 정도 빨리 땡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1년마다 6%씩 감액돼요. 어머나. 그러니까 1년마다 6%니까 65세에 받는 사람이 60세로 5년 먼저 땡긴다. 그러면 6% 곱하기 5 하니까 30%가 감액됩니다. 그래서 60세부터 받게 되면은 100만 원을 65세부터 받는 사람은 7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30% 정도가 최대 감액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반대로 65세 이후에 70세부터 최대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년 단위로 7.2%씩 증액돼요. 그러니까 5년 최대로 밀어서 70세부터 받는다 그러면 36%가 증가돼서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36만 원 정도가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70만 원과 136만 원 차이가 크죠. 엄청 네. 크죠. 네. 그런 부분에서 소득이 없거나 또는 당장 급한 돈 때문에 조기 수령을 한다면 모를까? 최대한 소득이 있거나 안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조금씩 밀어서 늦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 그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게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그러니까요. 계시거든요. 실제로는 국민연금을 받게 되시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기초연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전 국민 다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일정 부분에서 자격이 또 강화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한 번 정해진 금액을 평생 받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지 뭐 1년, 2년 내가 좀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일찍 받아가지고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는 건 오히려 제가 보기엔 소탐 대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여유가 뭐 없으시다면 당연히 일찍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일찍 받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보다 늦춰 받으신 연기연금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가 또 그 뉴스를 보고 네. 전화를 걸었지 않겠어요. 어머나.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네. 그래서 저는 5년 늦게 받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상담원께서 너무 이렇게 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좀 나중에 전화 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후에 전화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젊으셔서. 나중에 잊어버릴까 봐 이제 네, 바로 네. 전화를 걸었는데 그게 언제까지 신청하면 이렇게 늦출 수 있고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이제 연금 개시하는 날 내가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연금 받다가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연금 1년 받다가 내가 굳이 이거 받아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때 네. 전화하셔가지고 3년 늦게 받을게요. 그럼 3년간 연기해서 저금하듯이. 올라간 연금액을 3년 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연금 받을 시기가 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하나 궁금증이 있는데 이제 국민연금 쭉 내다가 혹시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 그럴 미처 수 받지 있죠. 못한 연금 어떻게 될지 약간 박주 아나운서는 굉장히 그 노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아니, 같아요. 걱정이 많으신 걱정이 것 같아요. 많으시네. 세상에 관심보다. 모든 제이. 걱정이 다 제 어깨 위에 있어요. 근데 내가 낸 내 돈이잖아요. 내 돈, 내 연금인데. 억울함이 많으시네요. 억울하죠. 저는 이거 내가 만약에 죽었다고 해도 이거 혹시 우리 가족, 뭐 자녀들한테 상속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내 연금인데. 그런 국민연금은요, 내가 노후에 이제 평생 살아계시면 평생 받는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국민연금 개시한 이후에 혹은 개시 전이라도 내가 사망하게 됐을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내가 받던 금액의 일정 부분, 한 40에서 60%를 유족에게 평생 지급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사실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사실 내가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뭐 못 받은 금액이 있으면 받으면 좋겠지만 내가 받다 사망하더라도 내 배우자의 평생에 내가 받던 금액의 60%를 지급하는 것이죠. 유족연금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에 생길 때는 88년도였거든요. 네. 그때는 대부분 다 국민연금 가입하시는 분들이 직장인 남자 중심이었어요. 근데 배우자분들은 대부분 살림하시다 보니까 연금이 없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에 배우자의 연금을 위해서 함께 준비해주는 유족연금 제도가 생겼는데 네. 지금은 배우자분들도 맞벌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분들도 주부시지만 따로 임의 가입을 해서 국민연금을 같이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두 분이 100년 해로 하시면 두 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오. 그런데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이 유족연금은 지급하려고 봤더니 그 유족연금 받으시는 배우자가 본인 연금이 있잖아요. 네. 네.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중복 수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네. 자, 이런 경우에 하나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일찍 돌아가시면 약간 불리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은 굉장히 좋은 제도니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예, 연금 꾸준하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부부가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사이좋게 살아야겠네요. 네, 명심하시고 네. 결혼 생활에 지침으로 삼으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